기어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무거운 공기가 장마 준비를 하듯 이따금씩 내리는 빗방울이 그로 인해 짙어진 푸른 잎들이 더운 바람 속 흔들리는 햇볕이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새파란 하늘이 하나하나 세어보게 되는 여름날의 추억들이 계절의 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어떻게 보낼까? 창문을 열어두고 옆에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는 선풍기를, 그리고 앞에는 컴퓨터 한 대, 손에는 하드 아이스크림을 들고 10대의 마지막을 있는 힘껏 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뜩 더울 날들은 그럼에도 기대를 품은 채 저 미래에 두고서 아직까지는 선선한 초여름을 느껴봅시다. 안녕하세요. 어비스의 수연, 동우. 강연. 수빈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돌아온 어비스입니다. 다들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드시죠? 더위를 날려줄 어비스의 시원한 라디오 들으러 가보실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어비스 라디오의 기사 선정 기준을 벌써 말씀드리고 갈 텐데요. 어떤 기준이죠, 수빈 씨? 첫 번째, 옥천 우리의 삶과 관련된 기사인가? 두 번째, 제목과 부제가 본문을 잘 요약하고 임팩트 있는가? 세 번째, 필요한 자료와 사진을 잘 활용했는가? 네 번째, 문제점을 얼마나 잘 지적하고 해결책까지 있는가? 다섯 번째,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했는가? 여섯 번째,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가? 일곱 번째, 기승전결이 잘 되어 있는가? 여덟 번째, 구체적인 출처와 수치를 밝혔는가? 아홉 번째, 현장 취재가 충분한가입니다. 네, 수인이가 아주 잘 말해주었네요.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요? 제가 선정한 기사는 이훈 기자님의 평년 1% 수준 강수량, 타죽은 들깨, 화상 입은 고추. 또 마찬가지로 이훈 기자님의 축분 적재 해결 위해 공공형 바이오차, 자원화 시설 공론화한 군의회. 마지막으로 양유경 기자님의 당대표 후보 나선 정청래 의원, 옥천서 이심정신 강조라는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최종 선정한 기사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그 전에 베스트 기사 제외한 선정 기사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훈 기자님의 축분 적재 해결 위해 공공형 바이오차, 자원화 시설 공론화한 군의회라는 기사에선 옥천군은 축산분유 문제 해결을 위해 냄새가 없고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바이오차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경축 순환 자원화 센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형 자원화 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농가와 전문가들은 난방비 절감과 토양 개선 효과에 기대를 나타냈고, 이에 대해 군은 정부 세범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나 처리 산물 관리 문제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유경 기자님의 당대표 후보 나선 정청래 의원, 옥천서 이신정심 강조라는 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옥천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검찰, 사법, 언론개혁을 3개월 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내 대의원 가중치 폐지, 당원 콘서트 개최 등 당원 중심의 정책을 약속했고요. 간담회에는 충북, 도당, 동남 사군 관계자와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은 충청 순회 경선 후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역 문제랑 밀접해 보여서 선택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도 고르면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가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뭘 선택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알려주세요. 네, 그럼 바로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최종 선정한 기사는 이훈 기자님의 평년 1% 수준 강수량, 타죽은 들깨, 화상 입은 고추라는 기사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이례적인 여름 가뭄과 연일 33도를 넘는 폭염으로 옥천군의 밭 작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들깨, 고추, 파, 담배, 딸기 모종 등 다양한 작물들이 고온과 건조로 인해 타죽거나 시들고 있으며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아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장마철에도 마른 장마 현상이 이어져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예상됩니다. 국립농원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옥천군 강수량은 단 2.5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4.5mm 및 평년치 223.2mm에 비해 현저히 적고요. 또한 일사량은 전년 대비 60% 증가해 작물의 화산과 생육장애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지하수 관수에도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군서면과 청산면의 농가에서는 들깨 모종이 전멸하거나 10cm도 자라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고 고추는 고온으로 겉이 상해 상품성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인데다가 옥수수, 감자 등 여름 제철 작물도 비 부족과 강한 햇빛으로 인해 크기와 품질이 떨어지고 일부 농가에서는 평년 대비 40% 이상의 수확량 감소를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비닐하우스 재배 작물도 예외는 아닌데요. 시설은 주로 추위나 비를 막기 위한 용도로 설계되어 있어 더위를 막기 어렵고 내부 온도가 40도 이상 오르며 분수호스의 물도 뜨거워져 화상 피해가 발생했고요. 게다가 딸기 모종은 30% 이상 피해를 입어 농가가 큰 손실을 보고 있으며 깻잎도 병충해와 품질 저하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옥천군 차원의 현장조사나 피해 실태 파악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기후 데이터 축적 및 재해보험 확대, 소득보전 기금 마련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이에 옥천군은 농가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관수시설 및 양수기 지원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뭄 문제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농민들 마음이 어떨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요. 네, 저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사, 가장 읽어봤으면 좋은 기사로 꼽았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특히 눈여겨보았던 부분이 있나요? 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강수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뭄이 심하다, 혹은 가뭄이 심한데 강수량이 너무 적다라고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강수량을 단위로 드러내어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고 동시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어서 신뢰성이 많이 갔습니다. 또 옥천이라는 지역이 농업이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라 우리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농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를 인용해서 현장성을 확보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아가서 제목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고 세부 사항을 부제를 통해 나눔으로써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고 가독성도 더해주었고요. 농작물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밭을 사진 자료로 제시해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시각적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 기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진 자료도 들어갔다는 게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활용되었나요? 네, 가뭄으로 타 죽은 밭 사진이 기사에 포함돼서 그 내용과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관련된 기사가 많은데 그중에서 이 기사를 콕 집어 고른 이유가 궁금하네요. 특별히 공감된 부분이 있었나요? 네, 저희 할아버지도 옥천에서 취미로 소소하게 농사를 짓곤 하시는데요. 그렇게 농사지은 작물들을 저희한테 가져다 주시면서 농사가 잘 됐다고 맛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모습들이 생생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참 생기 넘치고 기운 있어 보이셨는데요. 올해는 가뭄도 심하고 비도 얼마 안 와서 농사가 잘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할아버지가 수확한 농작물들을 잔뜩 가져다 주시곤 했는데 올해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아 기운 없어 하시고 자신이 없다면서 주기엔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취미로 하시는 저희 할아버지도 이러신데 이걸 진짜 생업으로 하시는 농민들은 얼마나 더 애가 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민분들의 입장에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가뭄은 자연재해라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하루하루 맘졸이는 농민분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이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이번 여름 가뭄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네요. 평년에 1%밖에 안 되는 강수량이라니 숫자만 봐도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확 느껴져요. 고추랑 들깨 같은 작물들이 타 죽고 심지어 딸기 모종이 30% 이상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빨리 가뭄이 해결돼서 농민들이 웃을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실제로 밭작물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네요. 들깨나 고추처럼 여름철에 많이 재배되는 작물들이 타 죽거나 시들고 있다니 농민들 입장에선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옥천군에서도 하루빨리 정확한 피해 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나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평년보다 훨씬 적은 강수량과 높은 일사량으로 인해 작물이 타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현실은 농민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라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옥천군의 빠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농업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어요. 요즘같이 정말 이러다 쪄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폭염이 내리쬐는 날씨에 맞는 기사였네요. 더운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갑자기 더워진 느낌인데요. 이럴 땐 시원한 기사로 가야겠죠? 다들 여름에 시원한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밖에서 땀 흘리며 걷다가 실내에 들어서면 딱 시원해지는 곳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많죠. 저는 딱 집 들어갈 때 공동연구원이 정말 시원하거든요. 학교도 정말 싫긴 하지만 시원한 건 맞으니까요. 저는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곳이 떠오르는데요. 딱 문 열자마자 에어컨 공기가 싹 느껴지는 게 밖이랑 다른 세상 같더라고요. 그래도 집을 이길 순 없죠. 딱 집 들어간 순간 천국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다들 자기 경험이랑 관련지어서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병원이 떠올랐어요. 막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서늘한 공기가 몸을 둘러싸고 땀을 식혀주거든요. 병원 앞이나 약국 앞을 쓱 지나가기만 해도 그 부분만 공기가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최종 선정한 기사는 이런 병원, 약국과 관련이 깊은데요. 유일하 기자님의 9월 문 닫는 성모병원 원내 약국, 병원 측 대응에 약국 분쟁 우려라는 기사입니다. 최종 선정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나머지 2개 기사 먼저 전달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양유경 기자님의 민관 협력 필수인 통합 돌봄의 지사협도 준비태세, 중요한 건 지자체의 의지라는 기사입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 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이 집에서 임종까지 돌봄받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전 병원에서 태어난 옥천 주민이 기존 돌봄 서비스를 못 받더라도 군수가 다른 서비스를 찾아 연계해줘야 하고 가정에서도 돌봄과 사망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는 거죠. 이에 옥천군 지사협이 제도 변화에 대비해 워크숍을 열고 공부에 나섰는데요. 황규철 군수는 맞춤형 지원 의지를 밝혔고 민간위원장 김천진 위원장은 지사협의 역할 확대를 고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강의를 맡은 서동민 교수는 통합 돌봄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자 민관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서 이에 따라 읍면 지사협도 현장 중심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김기현 기자님의 교비 유용 의혹, 도립대 김용수 총장 해임 확정, 후임 임용 절차 본격화라는 기사인데요. 김영환 도지사가 김용수 총장의 해임안을 제거하면서 총장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호화 연수회 인당 5천만 원의 국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서류 조작 문제가 불거지며 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동행한 보직 교수들에 대한 징계도 결정되었습니다. 기획처장, 신학협력단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등 3명은 정직 3개월, 서류 조작이 드러난 기획협력처장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대학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충북도는 총장 해임 직후 후임 선임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이달 안으로 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충북도 관계자는 후보자 검증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며 빠르게 총장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뽑아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통합돌봄과 관련된 기사는 저번에 제가 다뤘던 만큼 귀에 쏙 들어오네요. 맞아요. 저번에 수연 씨가 얘기해 주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보다 더 확장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 같아요. 돌봄통합지원법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돌봄통합지원법은 주민들이 집에서도 편안하게 돌봄을 받으며 임종까지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즉, 병원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게 핵심인 법이죠. 삶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준다니 정말 멋지고 감동적인데요. 아쉽게 선택받지 못한 기사 2개도 너무 좋아서 최종 선정한 기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어요. 그럼 기대감이 클 때 바로 최종 선정 기사 들어보러 가볼까요? 제가 최종 선정한 유일하 기자님의 9월 문 닫는 성모병원 원내 약국, 병원 측 대응의 약국 분쟁 우려라는 기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옥천 성모병원이 오는 9월부터 원내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병원 근처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면서 의학 분업 예외 지역 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병원 안에서 진료도 받고 약도 바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진료 후 약국을 따로 찾아가야 해서 불편이 예상되고요. 병원 쪽은 약국 수입이 전체 병원 수입의 10%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경영에도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원 일부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력 공백도 우려되고요. 이런 가운데 병원은 환자 안전을 이유로 약국 가는 길을 펜스로 막고 시내 약국 이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영업 방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병원이 직접 약국을 차리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실제로 병원 소유였던 땅에 약국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있고 한때는 그곳에 약국 예정 부지라는 현수막까지 걸렸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해당 부지 매각은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고 약국 개설은 병원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옥천구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법적인 검토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고른 이유는요. 제목과 부제가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어 전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글도 친절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옥천과 충북도립대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과 여러 사람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내용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글의 흐름도 기승전결이 뚜렷해 읽기가 편했다는 점에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읽다 보니 옥천 성모병원이 처한 상황이 꽤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학 분nhập 제도로 인해 병원과 약국 역할이 분리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이 진료와 조제를 한 번에 받는 편리함이 사라지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 병원과 약국을 따로 다녀야 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법 규정이나 경영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편의 그리고 병원과 약국 간 신뢰 문제까지 모두 얽혀 있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성모병원 원내약국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진료 후 약을 따로 받으러 가야 한다는 게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병원과 약국 간의 갈등이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게 안타깝고 하루빨리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병원 측의 펜스 설치나 약국 개설 의혹 같은 논란이 더 커지지 않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게 되네요. 진료받고 바로 약까지 받을 수 있어서 편했는데 이제는 약국을 따로 찾아가야 한다니 주민들 불편이 클 것 같네요. 병원 쪽도 경영에 타격이 크다고 하니 걱정이고요. 약국 가는 길을 펜스로 막은 조치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 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돼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병원과 약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없게 된 변화가 정말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더 힘들 것 같아서 걱정됐고 병원도 약국 수입이 줄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니까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약국을 둘러싼 논란도 좀 복잡하고 괜히 주민들만 불편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옥천군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피해는 주민들만 보는 거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보는 내용이 담긴 기사는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한데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읽으면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기사도 많았어요. 우리 지역 일이라 알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찌푸려진 눈살을 피고 불편해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기사들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최종 선정한 기사는 권호성 기자님의 고령 영세농 자원부터 수출까지 농업 농촌 안정망 구축 목표 기사인데요. 그 전에 먼저 두 개의 선정 기사부터 이야기하고 가볼까요? 유일아 기자님의 청산면 학교들 운동장 활짝 아동 청소년 함께 돌본다 기사입니다. 청산준 청산고 청산지역 아동센터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같은 교육시설을 함께 쓰기로 협약을 맺었는데요. 지역 아동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 모이기 힘들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아동센터는 운영시간을 밤 9시까지 늘렸고 풋살, 수학, 강습, 바리스타 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며 저녁시간 귀가를 돕기 위해 차량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김현영 기자님의 지역 함께 바꿔보자 로컬 자적 연구소 출범 기사입니다.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보자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바로 로컬 자적 연구소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옥천을 중심으로 결성된 이 연구소는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옥천과 연결돼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네트워크라고 해요. 이들은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5월엔 지역 전통주 칵테일과 로컬 푸드를 활용한 옥천 술상 미식회를 열었고 외부 사례를 듣고 옥천에 적용해보자는 옥천 리부트 프로젝트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연에는 대전 기반 동네 기획사 주 윙윙의 이태호 대표가 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을 변화시킨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지역 자원을 연결하고 모두에게 열린 공론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학교랑 아동센터가 협약 맺은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방과 후 갈 곳 없는 아이들도 많으니까요. 저녁 귀가 차량 지원까지 해준다는 걸 보면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로컬 자정연구소가 하는 활동이 이렇게까지 다양한지 처음 알았어요. 게다가 옥천 술상 미식회라니. 저는 아직 술을 못 마시지만 이름만 들어도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지역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겠죠. 두 기사 모두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이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얘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최종 선정 기사는 어떨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얼른 말씀해 주시죠. 궁금하시다니 바로 알려드려야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 선정한 기사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권호성 기자님의 고령 영세농 지원부터 수출까지 농업 농촌 안정망 구축은 목표라는 기사에 따르면 옥천군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령농과 영세농에게는 농작 업비를, 원예농가 기업에는 수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농작업 중 사고에 대비해 안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민에게 농작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농부 사업도 진행 중이며 인건비와 교통비,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농에게는 면적당 농작업비를 농기계 작업 대행 시에 할인된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요. 포도, 복숭아, 깻잎 등 특화 작목을 육성하는 스마트 농업 특화 지구 사업도 군비 11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주대와 협력해 원예농업 수출 판로 개척 및 인력 육성도 5년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가축 재해보험, 방역시설 운영 등 다양한 농업 지원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최종 선정한 이유는 우선 고령농, 영세농, 도시농부,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옥천군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목이 옥천군 농업인 지원사업 연중 추진처럼 본문의 핵심 주제를 잘 요약하고 있어 임팩트 있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띄었고요. 농작업비 지원 단가, 도시농부 인건비, 스마트 농업 육성 예산 등 구체적인 수치와 정책 내용을 활용해 독자가 한눈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도 점수를 주었습니다. 더불어 농업인 안전보험, 도시농부 육성,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문제점에 대한 지원 대책과 정책이 함께 소개돼 있어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농작업비 지원 기준, 도시농부 지원 조건 등 개념부터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어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전체적인 흐름도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옥천군이 지역 농업인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민을 농촌에 연결하는 도시농부 사업이나 스마트 농업 특화 지구 육성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들도 인상 깊었어요. 특히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나 귀농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려는 점이 좋았고 고령농과 영세농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잘 이어진다면 옥천의 농업이 좀 더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갖게 되네요. 옥천군이 이렇게 다양한 농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인데요. 특히 고령농과 영세농뿐 아니라 도시민에게도 농작업 참여 기회를 주는 도시농부 사업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스마트 농업 특화지구나 수출 지원 같은 미래지향적인 정책도 눈에 띄고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잘 느껴집니다. 옥천군이 진짜 열일하네요. 어려운 많은 분들께 농작업비도 지원해주고 농작업 중에 사고 날까봐 보험까지 챙겨주려는 거 보니까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게 느껴져요. 도시민도 직접 농사 체험할 수 있게 도시농부 사업도 한다니까 되게 재밌고 의미 있는 것 같고요. 특히 70세 넘은 어르신들께 면적 기준으로 농작업비 주고 농기계 쓸 때 할인해주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정책들이 많아지는 게 진짜 필요했던 건데 옥천군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옥천군이 농업인을 위해 정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기분이 좋아지는 기사였어요. 고령농, 영세농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기업까지 대상이 다양하고 인건비나 보험료 같은 실제 필요한 부분을 잘 챙겨주는 것 같아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농업이나 수출 지원도 좋아 보였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확실히 녹천이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농업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네요. 제 주변에도 농부한다는 친구들이 몇 있거든요. 오, 그럼 혹시 수연 씨는 본인이 농부가 된다면 키우고 싶은 작물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외갓집이 딸기 농사를 크게 하는데요. 농부가 된다면 아마 그걸 이어받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이기도 하고요. 등호 씨는 어떤가요? 저는 망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라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대한민국도 이 정도로 더워져서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요즘 날씨가 동남아라 봐도 무방할 날씨긴 하죠. 네, 제가 듣기로는 수빈 씨가 고른 기사 중에 동남아라 와도 무방할 요즘 날씨와 관련된 기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고른 기사는 이윤 기자님의 오염질 환자 벌써 8명 발생, 폭염 일수도 5년 새 최고치, 김연영 기자님의 부상에도 1위 따낸 옥천 육상, 김준수 선수는 개인전 동메달 쾌거, 유일아 기자님의 9월 문 닫는 성모병원 원내 약국, 병원 측 대응의 약국 분쟁 우려라는 기사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최종 선정한 기사를 소개드리기 앞서 다른 2개의 기사들을 먼저 요약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연영 기자님의 부상에도 1위 따낸 옥천 육상, 김준수 선수는 개인전 동메달 쾌거라는 기사에 따르면 옥천군청 육상팀이 제79회 전국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부상과 무더위 속에서도 김준수, 안병석, 강종필 선수가 남자 일반부 1만 미터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김준수 선수는 개인전 5,000m와 1만 미터에서도 동메달을 땄다고 하는데요. 김준수 선수는 옥천 출신으로 12년째 옥천군청 소속으로 뛰고 있으며 내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간 후 지도자로 전향할 계획이며 팀은 10월 전국체전에 대비 중이며 목표는 1시간 30분 이내 기록 달성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유일아 기자님의 9월 문 닫는 성모병원 원내 약국, 병원 측 대응의 약국 분쟁 우려라는 기사에 따르면 옥천 성모병원이 오는 9월 약국을 폐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근에 새 약국이 생기면서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진료와 처방을 한 곳에서 해결하지 못하게 돼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성모병원이 새 약국 진입로를 펜스로 막고 병원 부지에 대리 약국을 세우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영업 방해 및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병원 측은 환자 안전과 병원 경영 약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이 갈등은 주민 불편과 의료 서비스 불안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옥천구는 향후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년 동안 한 팀에서 뛴 것도 대단한데 이제 지도자까지 준비한다는 게 정말 멋진데요. 후배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것 같네요. 10월 전국체전에서 세운 목표 시간도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넘치는 기사를 들으니 저희도 덩달아 기운이 나는데요.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보면 그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수빈 씨가 아주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주었네요. 청취자분들도 분명 그 에너지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에너지를 받으셨다니 뿌듯한데요. 그럼 이제 오늘 라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할 최종 선정 기사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죠. 이윤 기자님의 오염질 환자 벌써 8명 발생, 폭염 일수도 5년 새 최고치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 오염질 환자가 8명 발생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엔 1명, 2021년에서 2023년에는 단 1명도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올해 첫 오염질 환자는 5월 20일 기온이 33도를 넘던 날 발생했으며 이후 7월 초 들어서만 7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오염질 환자는 80대 고령자부터 20대 청년까지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고 야외 운동, 밭일, 예초기 작업 등 야외 활동 중 쓰러진 사례가 많았는데요. 특히 폭염 일수도 최근 5년 새 가장 많아 기온 상승과 함께 주민들의 폭염 대응과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 지역 옥천과 주민들의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폭염이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라고 생각했는데요. 또 제목과 부제가 본문 내용을 잘 요약하고 5년질 환자 증가라는 심각한 상황을 임팩트 있게 전달하고 있어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서 질병관리청과 옥천 소방서 등의 공식 자료와 정확한 수치를 활용해 신뢰성을 높여주었고요. 발생 시기, 기온, 연령대, 상황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폭염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는 단순히 문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폭염이 늘어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까지 담고 있었기에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폭염이 생각보다 더 위험하고 우리 생활과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엔 온열질 환자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8명이나 생겼다는 게 놀랍고 무섭기도 했고요. 특히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나도 예외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무더위가 심해진 걸 체감하긴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온열질 환자가 벌써 8명이나 발생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작년엔 1명뿐이었고 그 전엔 없었다고 하니 이번 폭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납니다. 앞으로는 더 각별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했던 말처럼 정말 무더위가 심해진 걸 피부로 느끼긴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온열 질환자가 벌써 8명이나 발생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작년엔 1명이었고 그전엔 아예 없었다고 하니 이번엔 폭염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실감이 확 나는 것 같아요. 올해 온열질 환자가 갑자기 많아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특히 연령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누구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앞으로는 야외 활동할 때 더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물을 자주 마시거나 쉬는 시간을 꼭 챙겨야겠네요. 네, 이렇게 5번째 라디오도 마무리되었네요. 회차를 거듭해 녹음할수록 점점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저희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꾸준한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아가끔 못된 날들이 너를 괴롭히고 무너지게끔 아프게 할 거야. 분명히 집중하고 들어봐. 네가 잃어버린 노래, 사랑을 담았던 노래, 나는 그것을 주워다가 꺼내게 건넬게. 세상 동화처럼 살자. 늦은 감이 있겠지만 너의 하루를 기대가 나는 아름답고 그래. 세상 하나도 가끔 눈물을 숨기고 사는 날이 있곤 했어. 그날은 나를 더 단단히 만들어준 거더라. 네가 잃어버린 노래, 사랑을 담았던 노래, 나는 반드시 주워다가 꺼내게 건넬게. 세상 동화처럼 살자. 늦은 감이 있겠지만 너의 하루를 기대가 나는 아름답고 그래. 세상은 동화 같고 그래.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OBN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104.9MHz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 번째 코너를 맡은 어비스 방송부의 자은, 형주, 혜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오비스 방송부의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혜준 씨가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첫 번째 김현영 기자님의 부상에도 1위 따는 옥천 육상 김준수 선수는 개인전 동메달 쾌거,
두 번째, 이윤 기자님의 옥천군의회 몽골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초청의 관광, 교육, 우호 교류. 세 번째, 유일아 기자님의 9월 문 닫는 성모병원 원내약국 병원 측 대응의 약국 분쟁 우려 중. 김현영 기자님의 부상에도 1위 따는 옥천 육상 김준수 선수는 개인전 동메달 쾌거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옥천군청 육상팀이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전국 육상 선수권 대회 및 U20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우와, 단체전에서 금메달과 개인전에서 동메달 2개라니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그러면 선수들의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김준수, 안병석, 강종필 선수는 1만 미터 단체전에서 1시간 35분 23초 기록으로 우승했고, 김준수 선수는 개인전 5,000m와 1000m에서 동메달을 땄으며 무더운 날씨와 부상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하며 팀워크와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완주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그러면 한 선수의 인터뷰 내용도 있을까요? 네, 옥천 출신 김준수 선수는 12년간 옥천군청 소속으로 활동하며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며 지도자로의 전환도 준비 중이며 전국 체육대회와 새로운 종목 도전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선정 이유는 첫 번째,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한 옥천군청 육상팀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팀이기에 옥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김준수 선수는 옥천 출신으로 옥천에서 자라고 지금도 옥천 소속으로 활동 중이기에 마찬가지로 옥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부상에도 1위 따는 이라는 표현은 기사에서 강조된 김준수, 안병석 선수의 부상 투혼과 단체전 금메달 수상 내용을 요약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장을 받은 사진이 기사에 있으므로 성과와 신뢰도와 사실감이 높아졌습니다. 네 번째, 선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장 취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수 선수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경기 당시 상황, 감정, 팀 분위기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흐름이 자연스럽고 구조가 명확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대회 결과 다음에는 경기 상황 설명, 그리고 선수 인터뷰 다음에는 훈련 과정과 선수 배경,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순서대로 내용이 쓰여 있어 독자가 흐름을 따라가기 쉬웠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은 옥천군청 육상팀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이루어낸 점이 인상 깊었어요. 특히 부상과 무더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선수들의 열정과 끈기가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노력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 스포츠 경기를 자주 시청하는 사람으로서 운동선수들에게 부상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요. 게다가 육상 선수는 대회 당일의 컨디션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에도 좋은 성과를 거둔 옥천 육상이 자랑스럽네요. 부상을 입고도 포기하지 않은 끈기와 열정이 너무 멋있었고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양수철 기자님의 평년 1% 수준 강수량, 타죽은 들깨, 화상 입은 고추. 두 번째, 김현영 기자님의 부상에도 1위 따는 옥천 육상, 김준수 선수는 개인전 동메달 쾌거. 세 번째, 유일아 기자님의 9월 문 닫는 성모병원 원내약국, 병원 측 대응의 약국 분쟁 우려를 읽고 그중 베스트 기사로 유일아 기자님의 9월 문 닫는 성모병원 원내약국, 병원 측 대응의 약국 분쟁 우려를 선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성모병원의 원내약국이 9월에 문을 닫게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의료 담합을 막기 위한 의학 분업 원칙에 따라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성모병원의 원내 약국이 문을 닫으면 성모병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클 것 같아요. 아까 형주 씨가 이야기한 의약 분업 제도라는 게 무엇이죠? 의약 분업 제도란 2000년 7월 본격 시행된 제도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막고 의사와 약사의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약국 설치에 대해 환자의 안전을 명분으로 갈등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갈등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을 겪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 외에 느끼는 또 다른 불안은 무엇이 있나요? 병원 수입 중 10%를 차지하는 약국이 사라진다면 현재 적자 상태인 성모병원의 경영 악화가 가중돼 의료 서비스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도 겪고 있다고 해요. 이에 대해 옥천군은 추후 진행된 상황에 따라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먼저 옥천군 주민들이 주요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약 처방을 동시에 받아오던 시스템이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로 옥천 군민의 의료 접근성에 대한 기사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 변화로 인한 환자의 불편, 병원 측의 위협 행동 가능성, 의약 분업의 제도의 취지 논란 등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사에서 해결책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웠어요. 세 번째, 이 기사는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제도 현역, 법 조항 인용, 토지 대장, 재판 세례, 병원 수익 구조 등 믿을 수 있는 공식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기사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네 번째, 법률적 내용이자 제도 등과 같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병원 관계자, 주민 인터뷰, 약사 인터뷰, 병원 측의 인터뷰를 차례대로 진행하며 갈등 당사자 양측 모두를 취재하고 있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기사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으로 느낀 점으로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한번 성모병원을 가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들고 먼 약국으로 가야만 하는 모습. 저는 이 방안이 진정으로 옥천 주민들을 생각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심지어 성모병원은 비교적 노년층이 자주 방문합니다. 어르신분들의 건강과 안전 등의 위험을 생각하더라도 어서 빨리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모병원의 원내 약국이 문을 닫게 되면 성모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그 후의 내용에 대해서 옥천신문에서 더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듣고 나서 병원 약국이 사라지는 일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받기까지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점은 정말 불편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의약 분업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만 제도보다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는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법적 검토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일아 기자님의 9월 문 닫는 성모병원 원내 약국, 병원 측 대응의 약국 분쟁 우려. 두 번째, 양유경 기자님의 자녀와 사별한 아픔, 함께 토닥여주며 굿바이 금지 오겹. 세 번째, 이훈 기자님의 온열 질환자 벌써 8명 발생, 폭염 일수도 5년 새 최고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이훈 기자님의 온열 질환자 벌써 8명 발생, 폭염 일수도 5년 새 최고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2025년 7월 8일 기준 옥천 지역에서 온열질 환자가 8명 발생하여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1년부터 23년 0명, 24년 1명에 비해 급증한 수치입니다. 첫 환자는 5월 20일 33.1도의 기온에서 발생하였으며 7월 들어 7명이 추가로 발생해 폭염의 영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환자들은 20대부터 80대까지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았고 야외 활동 중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7월 2일 폭염 경보가 지난해보다 20일 빨리 발효되며 10일까지 8일 폭염일로 기록되는 등 기온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점점 온열 질환자가 많아진다는 건 기후가 악화되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온열 질환자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온열 질환자는 고온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어 뜨겁고 건조한 피부, 빅맥, 부정맥,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이에 옥천군은 합동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합동 TF팀은 무슨 일을 하나요? 안전건설 과장이 총괄 책임을 맡는 TF팀은 총괄 상황반, 건강관리 지원 대책반, 농산물 보호 대책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공공기관 184개소에 냉방기 가동 여부 점검,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재난도우미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살수차를 운용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기재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두 번째,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자 수 폭염주의보의 날짜 등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옥천군에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표시하여 관련 없는 사람도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성모병원 간호부장의 온열 질환자들에 대한 증상이나 사례를 이야기한 내용을 담아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다섯 번째, 실제 온열질 환자의 사례를 들어 사실성을 높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다가왔다는 점과 그에 따른 건강 위협이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 몇 년간 거의 없었던 온열질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날씨가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옥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TF팀과 돌봄 인력을 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모두들 우리의 일상 속에 더 다가오고 있는 환경 이상으로부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를 읽고 최근 옥천 지역에서 온열질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 폭염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생명에 관련된 큰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5년 동안 거의 없던 환자가 올해 갑자기 늘어났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껴졌습니다.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무섭게 다가왔고 앞으로 야외 활동을 할 때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천군이 TF팀을 꾸려 대응에 나선 건 다행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폭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온열 질환이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한 점은 놀랍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워요. 만약 이 질환이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었다면 병원 운영이나 대응책 마련 등이 보다 용이했을 텐데요. 게다가 온열 질환자 수가 1명에서 2025년에는 8명으로 급증한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폭염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라디오의 중간 지점까지도 왔고 학교도 1학기가 끝난 한 학년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벌써 아쉬운 마음은 들지 않지만 마지막 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잘했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느끼며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한 학기도 라디오의 5회차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뷰티풀 스트레인저 들려드리며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은, 형주, 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를 찾듯 목소린 점점 커져 네가 걷는 힘을 따라서 네가 날 불러 날 깨워줬든 이제 널 불러 calling a heaven 서로를 구원해준 이 순간을 잊지 마 We do it for love 잊지 마라 forever still do it for love 두려워 말자 together you 너의 이름을 불러 이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 영원의 약속 주문이 풀린 세계에서 We're beautiful strangers We're beautiful strangers Ooh, We're beautiful strangers 인상하면서도 아름다운 걸 깨진 유리조차 반짝여 보여 네 꺾인 날개 원의 불 흉터는 마치 타투 우리 사랑의 장갑 네 등
등에 흉터에 입을 맞춰 또 한 번 너와 그리는 never 세상이 우리 다 비웃어도 두렵지 않을 이유 Do it for love 잊지 마라 forever Still Do it for love 두려워 말자 together You 너의 이름을 불러 이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 영원히었어 주문이 풀린 세계에서 We're beautiful strangers We're beautiful strangers We're beautiful strangers 네, 여러분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OBN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104.9MHz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비스의 지민. 혜원, 최윤. 현우입니다. 다들 토크2 잘 듣고 오셨나요? 토크2에 이어서 저희 3부에서도 2주의 신문 기사 선정을 해볼 건데요. 다들 어떤 기사를 선정해 주셨는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네. 제가 선정한 기사는 이훈 기자님의 박더 큰 마술쇼 전상인 보좌관 검찰 200만 원 구형 기사, 양수철 기자님의 평년 1% 수준 강수량 타 죽은 대깨 화상 입은 고추 기사, 마지막으로 영유경 기자님의 당대표 후보 나선 정청래 의원 옥천서 2심 저심 강조 기사 중 저는 양수철 기자님의 평년 1% 수준 강수량 타 죽은 대깨 화상 입은 고추 기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충북 옥천군에서는 이례적인 여름 가뭄과 연일 계속되는 33도 이상의 폭염으로 인해 밭작물 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름간 강수량 2.5mm에 불과해 평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일사량도 전년 대비 60%가 높아 작물 생육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들깨, 고추, 딸기, 옥수수, 감자, 깻잎 등 대부분의 박작물이 말라 죽거나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고 있으며 작물 화상, 시듬 현상, 생육 장애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비가 오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한 관수에도 한계가 있고 날씨 변화가 예측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설 작물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닐하우스 내부 고온으로 딸기 모종이 대량 피해를 입었고 일부 농가는 딸기 수확 시작 전부터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깻잎 등은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차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 조사나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데이터 축적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 농민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옥천군은 간수시설과 영수기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듣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큰데도 지자체 대응이 미흡해 안타까웠고 농민들의 고통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더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채연 누나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이 기사는 충북 옥천군 내 다양한 지역, 옥천읍, 군서면, 청상면, 안내면 등의 농작물 피해를 중심으로 쓰여 있으며 지역 농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우리 지역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에서 밭작물이 다 죽는다는 표현은 현장의 긴박감과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마른 장마, 폭염, 일사량 증가 등 기사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부제도 임팩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추가 화상을 입은 현장 사진, 실제 피해 사례와 지역별 수치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신뢰를 높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 기사는 단순히 피해 나열에 그치지 않고 시설 농업의 한계, 지하수 관정의 부담, 벌 활동 부재에 따른 수정 문제 등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고 지자체의 조사 필요성과 기후 데이터 축적, 소득 보장 기금 활용 등
해결책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람도 굶다가 밥 먹으면 체한다는 비유를 통하여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기후변화가 농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알게 되었고, 단순히 더위나 비 문제가 아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농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는데 이러한 날씨 때문에 밭작물에 피해가 간다는 사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농민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좀 실감 났습니다. 장마철인데도 비가 거의 안 오고요. 연일 33도 넘는 더위까지 겹치니까 작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더라고요. 들깨랑 고추는 아예 타 죽고 열매도 못 맺고 있다는 말이 정말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양수철 기자님의 51억 원 투입한 장영상 동굴 시설 보수로 한 달가량 운영 중단이라는 기사와 김기현 기자님의 짓궂은 날씨 이겨내고 태풍이길 복숭아 첫 출하 기원제, 양유경 기자님의 사고난 인포 교차로 나무 제거해 시야 확보해야 라는 기사들 중 양수철 기자님의 51억 원 투입한 장영상 동굴 시설 보수로 한 달가량 운영 중단을 베스트 기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총 51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 2019년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원에 선정되면서 시작됐고, 폐철 광산을 인공 동굴로 조성해 지난 4월 25일 개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6월 중순에 송풍기 고장과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로 막힘, 전기 끊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수공사에 들어갔고 개장 2달 만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공사 완성도가 떨어지고 준비가 부족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옥천군은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부 보수와 함께 비상 조명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진행 중이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된 만큼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컸을 텐데 개장 2달 만에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결과가 안타까운 일이네요. 혜연이는 왜 이 기사를 선정하였나요? 제가 이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선정한 이유는 우선 51억 원 투입이라는 키워드가 한눈에 들어와 독자들의 눈길을 이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51억 원을 투입했지만 개장한 지 2달 만에 보수공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견과 장년상 동굴이 개장 후 일어난 문제점들을 제시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주민과 의원, 산림과 산림특구팀의 팀장의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고 보수공사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다는 공사의 진행 상황을 알리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 큰 예산을 투입해 만들었지만 개장한 지 2달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 점검이나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보였고,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 또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공공사업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장한 지 2달 만에 운영이 중단됐다는 사실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더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했을 텐데 완성도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신을 사게 된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안전과 완성도를 먼저 고려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1억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 시작한 것이지만 준비 부족, 설계 미흡으로 개장한 지 2달 만에 중단한 것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은 기자님의 온열 질환자 벌써 8명 발생, 폭염 밀수도 5년 새 최고치 기사와 유일아 기자님의 9월 문 닫는 성모병원 원내약국 병원 측 대응의 약국 분쟁 우려 기사와 이은 기자님의 옥천군의회 몽골 바양주루 후구 학생 대표단 초청의 관광 교육 우호 교류라는 기사 중 유일아 기자님의 9월 문 닫는 성모병원 원내약국 병원 측 대응의 약국 분쟁 우려라는 기사를 골랐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옥천 성모병원 원내약국이 의약 분업 원칙에 따라 오는 9월에 폐쇄된다고 전했습니다. 인근에 새 약국이 들어서면서
병원은 환자 안전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펜스 설치 등 조치가 영업 방해 및 위법 논란을 불렀으며 병원 측이 대리 약국을 세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병원의 대응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옥천군은 향후 법적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환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면 좋겠어요. 병원의 대응이 주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지민 오빠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로 첫 번째는 성모병원은 옥천군 유일의 2차 거점 병원으로 응급실, 중환자실을 갖춘 지역 의료의 핵심 시설이고 이 병원의 원내 약국 폐쇄와 주변 약국 개설로 인한 갈등은 곧바로 지역 주민들의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옥천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매우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 사례들을 갈등의 복잡성과 타당성을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치, 토지 대장 정보, 부지 소유 변경 시점, 병원 수익 구조, 법률 조항, 과거 유사 판례 등 정력적 정보와 정성적 진술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 기사의 깊이와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의료기관 약국 분쟁이라는 복잡하고 법적인 문제를 실제 상황 예시 형식으로 체계적이고 쉽게 풀었었기 때문에 이해가 용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병원과 약국 측의 입장, 주민들의 불만, 보건소의 법적 대응 태도 등도 소개되어 있으며 문제 상황에 대한 향후 행정 대응 방향도 제시되어 있고 문제, 원인, 대응의 흐름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난 후 병원과 약국 사이 갈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고 병원 측이 환자 안전을 이유로 조치를 취한 건 이해되지만 일부는 무리하거나 위법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어 아쉬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병원이나 약국이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과 약국 사이의 갈등이 단순한 사업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 안전 우려도 이해되지만 법적 논란을 불러올 만큼 강경한 조치들을 신중해야 했다고 봐요. 지역 내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옥천군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훈 기자님의 박덕흠 마술쇼 전상인 보좌관 검찰 200만 원 구형과 옥천 폭염 리포트 온열 질환자 벌써 8명 발생 폭염 일수도 5년 새 최고치 그리고 유일하 기자님의 9월 문 닫는 성모병원 원내 약국 병원 측 대응에 약국 분쟁 우려 중 이훈 기자님의 박덕흠 마술쇼 전상인 보좌관 검찰 200만 원 구형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2025년 7월 14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박덕흠 국회의원의 전상인 보좌관에게 검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전 보좌관은 2024년 총선 전 박덕흠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무료 마술 공연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공연이 은퇴한 마술사의 비전문적 재능 기부이며 기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변호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내년 옥천 군수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어 선고유예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5차례의 공판에서 여러 증인이 출석해 논쟁을 벌였으며 1심 선고는 오늘 9월 1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공정하게 선거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우는 왜 이 기사를 선정하였나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먼저 옥천 출신 전상인 보좌관은 내년 옥천 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인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활동이 제한될 수도 있어 지역 정치 지형과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사건의 경쟁과 쟁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등 핵심 쟁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용 전개는 자연스럽고 군더더기 없이 정리되어 있어요. 다만 제목과 부제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 관심을 끌만한 문구가 있었는지 알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재판의 쟁점과 양측 입장이 균형 있게 담겨 있고 법적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기사로서 완성도는 높은 편이에요. 이 기사를 읽고 난 후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이 단순한 기능 제부와 선거를 위한 기부 행위를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심을 시험하는 사례라고 느꼈어요. 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나 참여 활동까지 기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면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재능 기부인지 선거법에 대한 위반인지에 대해 판단이 쉽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유사한 사건의 사례가 되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이 가는 기사네요. 선거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가 단순한 공연 하나라도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재능 기부인지 기부 행위인지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서 정치인의 자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법의 판단을 지켜보며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다들 아주 좋은 기사들을 잘 선정해 준 것 같아요. 이로써 이훈 기자님 3표, 권호성 기자님 1표, 유일아 기자님 2표, 양수철 기자님 2표로 어비스가 선정한 올해 5번째 이주의 기자상은 축하드립니다. 이윤 기자님이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어비스의 5번째 라디오 잘 들으셨나요? 요즘 날이 너무 더우니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생활하시고 나갈 땐 양수 필수입니다. 그럼 어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왜 네가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는 걸까? 감당하지도 못할 것들을 손에 꼭 쥐고서 여기서 무얼 만큼 더 나지고픈 걸까? 너도 똑같은 거다 아는데 내가 이기적인 걸까? 많이 가져도 난 아직 너 같진 않아. 아픈 기억도 위로 매일 혼자 걸어. 난 아플 걸 알아도 자꾸 마음이 가나봐. 그래서 자꾸 내게 욕심을 내나봐. 날 그대여 이름만 불러봐도 맘이 벅차요. 눈 더 크게 되어 널 가득 안고 싶고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불안해서 너를